네, 안녕하세요. 2학기입니다. 2학기 모델링 2 수업을 또 하게 됐네요. 예,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2주간은 비대면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 2주 뒤에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 그 2학기 때는, 우리가 1학기 때는 이제 좀 툴을 익히는, 툴을 습득하는, 라이노 모델링 툴을 습득하는 단계로 삼았다면 2학기 때는, 그 툴을 가지고 얼만큼 퀄리티 있게, 아웃풋을 뽑아내느냐, 디자인 프로세서대로 이렇게 최종 판넬까지 또는 프리젠테이션 파워포인트까지 어떻게 잘 퀄리티 있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수업을 하면서 그 공모전 일단 공모전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공모전 위주로 수업을 하는 이유는 뭐 다른 수업도 다른 과목들도 좀 공모전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게 이제 좀 많이 늘었는데 공모전을 일단 하면 뭐 우리 창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이렇게 학생들끼리의 뭐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서 이렇게 우리나라 또는 뭐 전 세계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렇게 선의의 경쟁 경합을 할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해요. 과제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그 공모전으로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 본 그걸 이제 과제전에 이렇게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2학기 때는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초반에 한 뭐 2, 3주 정도는 그 우리가 이렇게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 1학기 때 배웠던 툴 하며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더 진화된 그런 고급 툴들을 익히고 한 중반 정도부터는 이렇게 공모전과 과제전을 연계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예. 최종 판넬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예.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1주차부터 오늘이 2주차죠. 1주차니까 오리엔테이션 강좌 해설하고 그다음에 2주차 때는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모델링 툴을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작업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공모전을 통한 제품 개발 그리고 이제 판넬 우리가 이제 최종 결과물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하나는 판넬이고 하나는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 제안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제작할 때 사용되는 그런 고급 툴이나 그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작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제가 피드백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2학기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2학기 때는 과제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제전에서 아주 높은 퀄리티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만큼의 아주 최대한 퀄리티를 뽑아내서 이제 과제전에 한번 전시를 해보면 그게 상당히 실력이 는다는 거죠. 예,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했을 때 그만큼 그만큼 이렇게 상위로 퀄리티를 냈을 때 그 다음 과제나 그 다음 뭐 디자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그까지 또 한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까지 이렇게 퀄리티를 높이는데 빨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저 2학년 2학기 때는 좀 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더 밟아가면서
이렇게 뭐 디자인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그 뭐 컨셉 잡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미지 맵 잡고, 그리고 뭐 아이디어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 한 것 중에서 하나를 컨택해서 모델링까지 하고, 그 뒤로 뭐 기구 설계라든지 뭐 목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과제전에서는 목합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판넬 위주로, 디자인 판넬 위주로 하는데, 아마도 공모전을 한 두세 개 정도 할 거예요. 두 개를 할지 세 개를 할지, 그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 상황에 맞춰서 그 두 개를 할지 세 개를 할지 선택을 할 건데, 아마 그 두 개나 세 개 정도 공모전 낸 것 중에서 이제 만약에 세 개를 하게 되면, 빡시게 세 개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걸 A3로 뽑고, A2로 뽑고, 나머지 이제 워밍업을 하는 단계의 공모전 같은 것들은 이제 A3로 뽑고, 아니면 좀 더 그 양보다 질을 우선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 두 개 정도로, 공모전 한 두 개 정도를 운용해서 A2 두 개를 이제 과제전에 이렇게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늘상 보여줬던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들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일단 이런 레이아웃, 나만의 레이아웃을 일단 잡아야 돼요. 이렇게 나만의 이렇게 파워포인트 레이아웃을 잡고, 그 레이아웃 잡은 데다가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목차를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디자인 개발 목적,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 필요성, 그 다음에 전략 수립 및 개발 계획, 뭐 이렇게 잡고, 그 전략 수립 및 계획, 개발 계획에는 이제 디자인 키워드나 이제 디자인 컨셉, 스타일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컨셉을 가지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합니다. 컨셉, 이렇게 뭐 썸네일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뭐 한 5가지 안, 보통은 기본 한 5가지 안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오면 그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한 수정 보완점을 이렇게 뽑아내서 이게 최종 디테일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라이너로 3D 렌더링을 합니다. 3D 렌더링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걸로 해서 제품 개발 일정이 끝나는 거죠. 조사 및 처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조사 및 분석, 방향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를 제품 디자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아용 미끄럼틀 그네 이걸 디자인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제 제품 개발의 이해가 나와야 되겠죠. 그 제품 개발의 이해는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이런 뭐 이어폰이나 무선 이어폰이나, 아니면은 이런 문구용 사무용품이나, 뭐 아니면 이런 물통 같은 거, 물통 같은 것들이나, 뭐 마우스나 뭐 자동차 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하다못해 이런 패키지 같은 것들, 음료수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 물통을 디자인했을 때 내가 이 물통에 대한 기구적인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용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용자 니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물통 회사 오너보다 잘 알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 물통 회사 오너는 이 물통을 만들어서 진짜 빅 히트 굿 디자인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박을 치기 위해서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제품 디자이너는 그때마다 이렇게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품 디자인을 하는데, 어떻게 한 업체의
오너보다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어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 개발의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약에 미끄럼틀 앤 그네를 디자인한다고 하면, 자, 이 미끄럼틀은 어떤 재질을 사용하며 사용 연령대가 어느 정도며 보통 기본 사이즈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이걸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포장을 했을 때 그 박스 사이즈는 얼마나 되며, 그리고 이제 뭐 판매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 뒤에 제품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의 디자인 감각으로 이럴 것이라는 추측으로 디자인을 하면 바로 그 회사 오너나 아니면 그 담당자들한테 바로 무식하다 소리를 들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 미끄럼틀에 대해서는 그 회사 관계자나 오너보다는 많이 모르기 때문에, 물론 디자인은 우리가 전문가죠.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그 제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 제품군들을 분석하고 이미지 맵을 만들고 개선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에 국내 국외 동향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의견 분석까지 파악을 해서 어떤 점이 불편하더라, 어떤 점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까지 조사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또 이 특별히 이 미끄럼틀에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어린이 안전사고. 이 어린이 안전사고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 비교 분석. 왜 경쟁사 비교 분석도 참 중요해요. 왜냐면 그 제품보다 경쟁사 제품보다 우위에 올라야지, 그렇죠? 우위에 올라야지 판매량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와의 비교 분석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니즈를 찾고, 그다음에 소비자 니즈에서 간단하게 이것만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면, 자, 미끄럼틀은 주요 소비 대상이 누구죠? 아이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아이가 돈을 주고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 소비층은 또 부모님이야. 부모님이 소비를 하고 사용자는 아이들이야. 거기에 대한 소비 심리나 니즈 파악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른 제품은 아니죠. 뭐 마우스는 내가 쓰려고 사는 거고, 뭐 물통도 내가 마시려고 사는 거고, 뭐 그렇지만 특별히 이런 제품은 또 이런 소비 심리가 소비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잘 파악해서 설득력 있게 브리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끝나면 이제 디자인 키워드, 형태, 뭐 사용성, 기능, 안정성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형태는 어떻고, 그다음에 기능은 어떻고, 뭐 사용성은 어떻고, 뭐 안정성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컬러 맵도 한 번씩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조립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립에 대한 연결 구조 분석,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디자인 방향을 설정을 하면, 이렇게 디자인 방향을 설정을 하고 컨셉을 잡은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는 처음에 이렇게 프리로 썸네일 스케치를 쭉 한 번씩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그 디테일하게 이렇게 스케치를 하죠. 스케치를 할 때는 항상 그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컨셉을 위에 이렇게 짧은 단어로 이해가 쉽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쭉 하죠. 쭉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서 이제 뭐 우리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최종 결과물을
디테일한 결과물을 찾아내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프로가 되었을 때, 프로가 되었다는 말은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취업을 했을 때, 디자인 전문 회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디자인 개발 팀으로 이렇게 취업을 했을 때는 이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이제 거기 이제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이제 최종 결과물을 아이디어 스케치를 만들면서 이제 수정 보완,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한 수정 보완 개선들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또 다른 그 모델링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리모컨 같은 그런 디자인, 리모컨을 디자인한 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이노에서 치수도 이렇게 뽑아내고, 이렇게 내가 만든 제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구현해내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렇게 이해시키는가에 따라서 나의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해요. 컨셉도 잘 잡아야 되고, 아이디어 스케치도 잘해야 되고, 그죠? 모델링도 뭐 최종 결과물이니까 모델링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도 잘해야 되고. 자, 아주 할 게 많습니다. 아주 할 게 많은데, 자, 그 중에서 하나만 일단 내가 잘 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도 나머지가 따라서 동반 상승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걸 다 잘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내가 나는 아이디어 스케치 이걸 파고들어서 나 아이디어 스케치 최고 잘하는 최고 잘하는 아이디어 스케치 하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만큼 아이디어 스케치에 좀 더 심취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모델링, 아니면 나는 뭐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내가 뭘 하나를 잘 하겠다기보다도 내가 그걸 더 잘 알아. 난 이걸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이걸 조금 더 잘 하구나라는 거를 자신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돋보이게끔 만들어 놓으면 뭐 다른 것들은 약간 좀 떨어지더라도 그 하나로 다 만회할 수 있는 뭐 그런 디자인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공모전 위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 겁니다. 무엇보다도 1학기 때는 툴을 익히는데 주력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 수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공모전 위주의 수업이 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그 완성도는 그 마지막 5%에서 좌우하거든요. 그런 마지막 완성도 디테일에 대한 5%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수업은 분명히 대면 수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이번 주는 일단 공모전을 하나 꺼내볼 건데, 하나 찾아볼 건데, 지금 제가 당장은 마음에 드는 공모전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더 뒤져보고 공모전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 공모전에 맞춰가지고 디테일한 모델링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셉 도출이라든지, 뭐 아이디어 스케치라든지, 그리고 모델링까지 그렇게 쭉 수업을 진행할 건데, 아무래도 우리 수업은 제목 자체가 모델링 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모델링에 더 우선한 그런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 뭐 2학기의 수업 방향은 이런 식으로 잡아갈 거고요. 그리고 과제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전을 염두한 그 과제전은 아무래도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장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와서 볼 수도 있고, 그죠? 친구들이 와서 또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모델링 수업이다 그러면 이 모델링 과제는 우리 학생들, 이 수업 수강생들만 이제 뭐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만, 과제전은 뭐 공예 파트라든지 시각 파트, 아니면은 다른 이렇게 뭐 교수님, 그리고 뭐 일반인들, 그리고 부모님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뭐야 전시회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부터 최대한 좋은 이렇게 작품을 구상하려고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학기 때는 그렇게 하나의 궁리해서 만든 그 제품은 또 다음에 또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끌어올린 퀄리티는 그 다음에도 충분히 그만큼 또 아웃풋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2학기 때 쭉 그런 식으로 한번 잘 진행해 봤으면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번 주 한 금요일 정도에 공모전을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뭐 없어진 것에 대한 뭐 그런 실망감도 있지만, 또 우리가 대면 수업을 안 하고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또 그때그때마다 또 이렇게 수업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또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이번에 이제 2시간 수업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2시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그때그때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수업 외적인 다른 시간에도 또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번 봤던 거는, 중요한 부분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기회가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한번 들었던 내용은 동영상으로 남아 있으니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 우리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까먹잖아요. 까먹었을 때 다시 그때 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물론 대면 비대면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대한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또 2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